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녹조로 몸살을 앓는 영산강 죽산보가 다음 달부터 상시 개방됩니다. 착공 7년 만에 4대 강의 보가 사실상 용도 폐기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5.18 발포 명령의 진실을 추적하는 기획보도. 오늘은 광주 상황에 개입하지 않았다는 신군부의 주장을 뒤엎을 만한 당시 기록을 보도합니다. 세월호 3층 객실에서 비교적 온전한 형태의 유해가 구명조끼에 덮인 채 발견됐습니다. 도시의 폭염 피해를 막기 위해 광주시가 시민 의견 수렴에 나섰습니다. 광주온도 1도 낮추기 프로젝트도 다음 달부터 시행됩니다. 해마다 녹조로 몸살을 앓는 영산강 죽산보가 다음 달부터 상시 개방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6개 보 상시 개방과 함께 4대강 사업의 정책 감사를 지시했기 때문인데 착공 7년 만에 영산강을 비롯한 4대강의 보가 사실상 용도 폐기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김철원 기자입니다. 앞으로 열흘 뒤인 다음 달 1일부터 영산강 죽산보의 수문이 열립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여름철마다 녹조가 끼고 수질이 악화된 4대강의 보 수문을 상시 개방하기로 전격 결정한 데 따른 것입니다. 개방 대상은 우선 죽산보를 비롯해 4대강의 6개 보. 국토부가 당초 올해 초 수질 개선을 위해 수시 개방하기로 했지만 녹조에 상관없이 상시 개방하기로 한 단계 더 나아간 겁니다. 죽산보보다 영산강 상류에 위치해 있는 승천보의 경우는 생태계 영향과 수자원 확보 등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수문 상시 개방 여부를 추후에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또 4대강 살리기 사업 전반에 대해 정책 과정의 문제점을 들여다볼 것을 감사원에 지시했습니다. 정부가 왜 이렇게 조금 성급하게 졸속으로 이 대규모 국책 사업을 시행했던가에 대해서 확인해 보고 싶은 그런 판단이 깔려 있습니다. 환경단체는 국토를 파괴하며 졸속으로 진행된 4대강 사업의 잘못이 낱낱이 밝혀져야 한다며 환영했습니다. 절차상의 하자 문제, 또 어떤 정부가 이런 추진함에 있어서 부당한 행위들에 대해서 또 혹시나 있을 가능성이 있는 또 어떤 유착 관계들 이런 것들도 제대로 이제 검토를 해서 지난 2010년 착공해 2년 뒤에 완공된 영산강 살리기 사업은 승천보와 죽산보 등 2개 보를 세우고 강 바닥을 준설하는데 모두 2조 6천억 원의 예산이 투입됐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영산강의 수질 개선이 가장 큰 사업 목표라고 했지만 해마다 녹조가 창궐하고 큰빛 이끼벌레 등이 나타나는 등 보 건설에 따른 각종 부작용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연일 기승을 부렸던 때이른 더위가 주춤하겠습니다. 점차 흐려져 밤에는 비가 내리겠는데요. 서해안부터 내리기 시작한 비는 밤사이 광주와 전남 전 지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우리 지역 내일 오전까지 5에서 20mm의 강우가 예상되고요. 비가 내리는 곳에서는 천둥과 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습니다. 흐린 날씨 때문에 고온 현상은 한풀 꺾이겠습니다. 오늘과 내일 광주의 낮 기온이 26도로 어제보다 4도가량 낮겠는데요. 모레 목요일 오후부터는 다시 맑은 하늘 되찾으면서 기온 오름세를 보이겠습니다. 구름 영상 보시면 현재 우리 지역에 구름이 꽤 지나고 있습니다. 내륙 곳곳에 아침에 낀 안개는 낮이 되면서 모두 거치겠습니다. 현재 기온 보시면 영광과 담양이 14도대로 출발하고 있고요. 장성이 13.7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대부분 지역 25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어제보다 2도에서 3도가량 낮은 낮 기온 예상됩니다. 곡성이 26도, 구례가 25도, 보성이 24도로 평년 기온과 비슷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지금까지 풀리지 않은 5.18 발포 명령의 진실을 추적하는 기획보도. 광주 MBC가 사건 37년 만에 집단 발포 직전 최규하 대통령이 언제 누구를 만났는지 상세히 볼 수 있는 대통령 기록물을 단독 입수해 공개합니다. 광주 상황에 개입하지 않았다는 신군부의 주장을 뒤집을 수도 있는 자료입니다. 김인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1980년 5월 광주에 투입된 계엄군은 공식 지휘체계의 명령과 달리 실탄에 배분받고 발포를 시작했습니다. 이 때문에 권한이 없던 전두환 보안사령관과 정호용 특전사령관 등 신군부가
광주 진압을 실질적으로 지휘했다는 지휘체계 이원화 의혹이 일었지만 신고문은 37년간 부인해왔습니다. 군대라는 것은 지휘계통에서 딱 움직이는 거예요. 나는 계엄사령관 부하요. 보안사령관은 보안사만 지휘하지 그 외 거는 지휘권이 없잖아. 그러나 최근 광주 MBC가 확보한 최규하 대통령의 당시 면접 기록부에서 이상한 점이 발견됐습니다. 광주에서 공수부대의 첫 집단 발포로 군 상황이 긴박하게 돌아가던 날인 5월 21일 오전 9시 30분. 전두환 씨의 최측근 정호용 특전사령관이 대통령에게 광주 상황을 1시간 10분에 걸쳐 직접 보고한 기록이 처음으로 발견된 겁니다. 그 자료 자체가 가지는 의미가 거기에 관여하지 않았다라고 하는데 현재 많은 사람들이 제기하고 있는 이원화 문제하고 관련되는 자료가 되죠. 보고 전 일어난 광주역 발포 상황을 보고하고 다음 집단 발포 계획을 통보했을 가능성이 있어 정호용 씨에게 이를 확인하려 했지만 대면 보고 자체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나는 한 얘기 없습니다. 그거 최규하 대통령 난 만져본 일도 없어요.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도 누가 꾸미낸 거예요. 최규하 대통령한테 이를테면 그 총격 있고 나서 보고를 하시거나 그러실 위치가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네요. 내가 대통령을 왜 만질 수도 없고. 문재인 대통령의 진상규명 약속과 함께 다시금 주목받고 있는 5월의 발포 명령, 그리고 대통령 기록물에서 확인된 이상한 보고. 정부의 조사가 시작되면 전두환 신군부가 반드시 해명해야 할 부분입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윤정현 광주시장은 오늘 옛 전남도청 원형 복원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윤 시장은 오늘 광주시의회 시정질의에 대한 답변을 통해 민주평화교류원으로 리모델링된 옛 전남도청과 경찰청 건물의 원형 복원에 대한 광주시의 입장을 밝힐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주 문재인 대통령은 5.18 37주년 기념사에서 전남도청 복원 문제는 광주시와 협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광주시가 내놓을 입장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세월호 선체 수색 과정에서 비교적 온전한 형태의 유해가 발견됐습니다. 어제 오후 4시 40분쯤 세월호 3층 선미 좌현 객실인 3-18구역에서 비교적 온전한 형태의 유해가 발견됐으며 유해는 옷과 구명조끼에 덮여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세월호 현장수색본부는 국방부 유해발굴 감식단 등 전문가의 유관 감식 결과 사람의 뼈로 추정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조사를 의뢰할 방침입니다. 양배추에 이어 수확기 봄 배추까지 꽃대가 생겨나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피해 지역의 봄 기온을 분석했더니 예년보다 일교차가 최고 5도가량 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박영훈 기자입니다. 농민들이 수확을 해야 할 봄 배추밭을 농기계로 갈아엎고 있습니다. 배추에 딱딱한 꽃대가 생겨 먹을 수 없게 되자 폐기 처분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죽으라고 농사 지어가지고 돈도 한 푼도 못 건지고 이제 깎아와죠 지금. 지금까지 100헥타르가 넘는 전남 지역 양배추밭에서 피해가 확인된 데 이어 봄 배추까지 같은 피해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피해가 가장 큰 해남 지역의 2월과 3월 일교차입니다. 예년 같은 기간보다 4, 5도가량 큰 최고 18도 차이를 기록했습니다. 파종식이 큰 일교차에 이어 4월 이후 기온마저 높아지면서 꽃대가 생기고 꽃이 피는 이상한 배추 생장 환경이 조성된 것으로 보입니다. 상인은 이거 상품같지 않는 게 포기하고 농민은 이거 대체해야 하는 골머리죠. 이상기후로 인한 재해지역 기준은 시군당 단일 작목의 피해 면적이 50헥타르를 넘어야 하며 1헥타르에 벚구비 100만 원 또는 농약대 30만 원을 지원받습니다. 그러나 원인 조사와 피해 면적 확인이 진행되고 있는 데다 설령 재해 지역으로 확정된다 해도 지원까지는 최소한 2개월가량 걸려 피해 농민들의 시름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영훈입니다. 때이른 폭염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도시 폭염에 대응하기 위한 백인 시민 포럼이 열렸습니다. 광주지방기상청과 광주시가 마련한 포럼에서 환경 전문가 등 100명의 참석자들은 폭염 피해를 막기 위해 녹지 공간 확충과 대중교통 활성화 등의 실천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광주시는 광주온도 1도 낮추기 운동을 지난해부터 시행하고 있다며
그동안의 시민들의 제안을 담은 사업 계획을 다음 달 발표한다고 말했습니다. 아직 5월인데도 폭염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광주 도심의 온도가 갈수록 뜨거워지면서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해 다양한 움직임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재단법인 국제기후환경센터의 임낙평 대표이사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나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이제 초여름 날씨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무더운 날씨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이유가 있을 텐데 어떻습니까? 예, 사실 지금 초여름이라기보다는 계절적으로 봄이죠, 아직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며칠 전에 영남 지역에서 폭염주의보가 발령이 됐습니다. 33도 이상이 이틀간 지속될 때 발령이 되는데요. 이유는 기후변화, 지구온난화 때문이고 광주를 비롯해서 우리나라 모든 도시에 해당이 되고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북반구에 있는 모든 나라, 도시들이 함께 이런 폭염의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제 도시 차원에서 폭염에 대응하기 위한 포럼이 열렸죠. 어떤 의견들이 오갔습니까? 우선은 폭염의 속성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네. 대개 6월부터 8월 사이에 발생이 되는데 폭염의 빈도가 갈수록 극심해지고 있다. 모두 공감을 했고 기상청의 자료를 통해서도 점점 폭염이 극심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대책을 세워야 될 것이냐. 결국 원인 치료를 해야 됩니다. 기후변화, 지구온난화의 원인인 온실가스 감축, 이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네.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도시 차원에서 폭염을 극복할 수 있는 도심 녹화, 도심 습지 확보, 옥상 녹화, 벽면 녹화, 또 승용차보다는 대중교통 활용하는 방법이랄지 이런 다양한 토론들이 이어졌습니다. 네. 그리고 공공부문과 민간 부분에서 폭염에 대응하기 위한 실천 행동도 논의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특히 민간 부분에서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폭염 대응법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선 폭염에는 장사가 없습니다. 33도 이상이 넘어서면은 결국은 우리 건강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폭염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식을 하고 여기에 따라서 우리가 행동을 해야 되겠습니다. 폭염이 발령이 된다. 그러면 노약자나 어린이 또 병약자, 특히 농어촌 지역에 들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은 이 일을 하지 않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좋고요. 그래서 그거는 행정당국이나 소방당국 이런 데서 그런 폭염 취약 계층이 계층에 대한 관리 대책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일반 시민들은 폭염이 발령이 된다. 그러면은 자동차 운행을 중단을 하거나 하는 조치 이런 것들도 적극적으로 필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난해부터 광주 온도 1도 낮추기 프로젝트도 진행되고 있죠. 네, 지금까지의 성과와 또 올해 추진 계획은 어떻게 될까요? 네, 우선 계획 단계에 있습니다. 네. 그동안 작년 하반기부터 1도 낮추기에 대한 다양한 구상과 토의가 현재까지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아마 6월 초순까지 종합 계획이 마련이 되면은 6월 20일 이제 시장님 또 각계 시민들과 함께 1도 낮추기 프로젝트 선포식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네. 이 폭염에 대응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그 도시 행정 전반에 걸친 전략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광주시와 기후환경센터의 계획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폭염은 기후변화의 요인인데 중장기적인 종합 대책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선 해야 될 일은 광주시나 이런 쪽에서 이제 도심 녹화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도심의 습지를 확보하고 물순환 도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습지도 많이 확보하고 옥상 녹화랄지 이런 부분, 그다음에 민간 영역에서도 자기가 건물을 가지고 있다. 그런 경우에는 옥상 녹화, 벽면 녹화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빈터에 나무를 심는 그런 노력도 필요하고 일반 시민들 어떻게 하면 온실가스 감축을 할 수 있는 라이프 스타일 그런 생활의 어떤 변화 이런 것을 추구하는 것이 적극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전반적으로 우리가 함께 힘을 써야 되겠군요. 그렇습니다. 네. 예. 자,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목포 도심 속 소하천들이 악취와 쓰레기 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수백억 원을 쏟아붓고 있는 일부 하천과 달리 도심 속 대부분 하천은 사실상 방치되고 있는데요. 김양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하루 수천 명이 이용하는 목포 오감수변공원 인근 소하천입니다. 어디가 물길이고 어디가 하천벽인지 구분이 되질 않습니다. 잡초만 무성하고 곳곳에 쓰레기가 넘쳐납니다. 하천 정화를 위해 갈대와 억새를 심어 놓았지만 이것마저 썩어갈 듯합니다. 인근의 또 다른 하천입니다. 풀밭인지 하천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입니다. 언제 마지막으로 하천 정비를 했는지 하천 바닥은 시커멓게 낀 침전물로 가득하고 악취는 물론 각종 벌레도 넘쳐납니다. 갔다 가면은 우리 지역경내 아파트에 이제 방으로 막 목이나 파리들이 달라들고 우리들이 그 옆에를 같이 이렇게 걸어 다닐 수가 없어요. 주민들은 올 여름을 또 어떻게 버텨야 할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그렇게 뭐 진정을 내고 말해도 안 해주고 풀이 아주 저 물을 다 덮어갖고 그 밑에는 다 썩어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저 시에서 눈으로 와서 봐야 돼. 우리가 만날 입으로 말해도 안 돼. 물이 흐르지 않은 도심 소하천도 적지 않습니다. 최근 깎았을 것으로 추정되는 잡초들은 하천 바닥에 그대로 나뒹굴고 있습니다. 목포시가 생태하천을 만든다며 이밤천과 삼양천에 지금까지 쏟아부은 돈은 수백억여 원. 하지만 정작 도심 속 소하천 상당수는 잡초 제거도 제대로 안 되는 관리 사각지대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양훈입니다. 어제 오전 9시 반쯤 여수산단 내 한화케미칼 별관에서 원료 압축기 100원이 파손되면서 폴리에틸렌 원료로 쓰이는 자일렌이 유출됐습니다. 이 사고로 인근에 있던 협력업체 직원 11명이 자일렌에 노출돼 인근 병원에서 검사를 받았으며 한 명은 정밀 검사를 위해 광주 전남대병원으로 후송됐습니다. 여수 고용노동지청은 업체 관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와 과실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피스텔을 중복 분양해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기소된 시행사 대표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방법원은 특가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모 시행사 대표이사 58살 박모 씨에게 징역 14년을 선고하고 2억 2천여만 원을 추징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수백 명의 피해자에게 수백억 원을 가로챈 사건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사회적 해악이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주 기아 타이거즈는 롤러코스터 행보를 보였습니다. LG를 상대해서는 주중 3연전을 싹쓸이하더니 주말 두산전에서는 충격의 3연패를 당했습니다. 이제 분위기 반전이 시급해 보입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지난주 시작은 좋았습니다. 이범호의 끝내기 역전결승타로 지리했던 연장 승부에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이범호의 끝내기 안타! 자, 길었던 승부의 마침표 그리고 느낌표 당점까지 모두 찍어줬습니다. 기세를 탄 기아는 내리 2경기를 따내며 LG의 수입승을 거뒀지만 주말 3연전은 그 반대였습니다. 두산과의 첫 경기 6대2로 승리를 눈앞에 둔 9회 마무리 임창용이 동점과 역전 홈런을 허용하며 충격의 역전패를 당했습니다. 에반스의 타구도 힘이 실렸습니다. 멀리 뻗습니다. 계속 갑니다. 담장 쪽 담장 맞고 떨어집니다. 분위기를 내준 기아는 이후 이틀 연속 무기력한 공격력으로 올 시즌 처음으로 수입패를 당해야만 했습니다. 특히 헥터와 양윤종이라는 10개 구단 최고의 원투펀치를 내고도 3경기를 모두 내줘 후유증은 더 큽니다. 분위기 반전이 필요한 기아는 이번 주 하나와 롯데와 맞붙게 됩니다. 두 팀이 하위권을 달리고 있는 데다 최근 벤치 클리어링 등으로 분위기가 뒤숭숭한 점이 그나마 다행입니다. 지난 주말 충격의 수입패로 2위 NC에 2게임 차로 쫓기게 된 기아. 하위권 팀을 상대로 후유증을 얼마나 빨리 털어내는 게 반등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교육부가 조선대 법인의 개방이사 후보를 추천하기로 해 정이사 체제가 유지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교육부는 이사회 임기가 만료된 조선대 조만간 개방이사 후보 6명을 추천할 예정이고 이사회는 오는 25일 회의를 열어 개방이사 3명을 선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6명의 이사 선임을 둘러싸고 공익형 이사제를 도입하자는 민주동우회와 이에 반대하는 이사회가 맞서고 있어 관선이사 파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삼성전자가 냉장고 핵심 부품인 컴프레서를 40여 년 만에 2억 대를 생산했습니다. 삼성전자 광주 공장에 따르면 삼성전자가 1976년부터 중국과 광주 공장 등에서 생산한 컴프레서 누적 생산량이 최근 2억 대를 돌파했습니다. 컴프레서는 냉매를 압축 순환시켜 냉기를 만들어내는 냉장고의 핵심 부품으로 삼성전자는 3초당 컴프레서 한 대를 생산할 수 있는 최고 수준의 생산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광주지방국세청은 알기 쉬운 세금 정보 책자를 제작해 호남 지역 상공인들에게 배포했습니다. 이 책자에는 중소기업 경영인들이 관심이 많은 세무 관련 자료와 세정 지원 제도 등이 알기 쉽게 요약돼 정리돼 있습니다. 또 호남 지역의 전통 향토 지정업소들의 판로에 도움을 주기 위해 제품과 홈페이지 등이 수록돼 있습니다. 올해 지역인재 7급 국가공무원 선발시험에서 광주 전남 지역 대학들도 합격자를 냈습니다. 전남대에 따르면 재학생 4명이 7급 국가공무원 수습 선발시험에 합격했고 조선대에서도 졸업생과 재학생 등 3명이, 동신대에서도 뷰티 미용학과 졸업생 1명이 합격했습니다. 합격자들은 내년 상반기에 4주간 기본교육을 이수한 뒤 중앙행정기관에서 1년 동안 수습 근무를 하고 업무 수행 평가를 거쳐 정규 공무원으로 임용됩니다.